나는 모든 영역에서 남성들에게 더 관대했고 너무 금세 숭배했다. 그 사이 남자친구에게 명품백을 뜯어내려는 여자 같은 소재의 코미디가 수없이 재탕되며 여성 혐오를 퍼뜨려 공고히 했고 알탕 영화와 아재 예능에 밀려 여성들이 화면에서 사라져갔다. 오늘 소개할 책은 최지은의 괜찮지 않습니다 입니다. 이 책은 어떤 책을 읽을지 고민하다 제목에 끌려 선택하게 된 책입니다. 저자는 대중문화 기자로 일하며 멋진 남자들의 세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일들을 거치며 페미니스트가 되었고 그동안 아무렇지 않던 공기처럼 만연한 여성 혐오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모든 영역에서 남성들에게 더 관대했고 너무 금세 숭배했다. 그 사이 남자친구에게 명품백을 뜯어내려는 여자 같은 소재의 코미디가 수없이 재탕되며 여성 혐오를 퍼뜨려 공고히 했고 알탕 영화와 아재 예능에 밀려 여성들이 화면에서 사라져갔다. 저자는 그동안의 시각에서 벗어나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바라본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4가지 파트로 나눠 책에 풀어냅니다. 첫 번째 파트의 제목은 한국에서 여자로 산다는 것으로 학교, 몰카, 갱년기, 양육, 일상에서의 위협과 같은 여성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전이별 이전에 안전용변을 걱정하는 사회에 산다는 건 너무 비참했고 그만큼 절박한 문제였다. 여성에게 몸가짐을 조심하라고 말하는 세간의 모든 기준과 상관없이 여성은 여성이라서 살해당할 수 있다는 것. 아직 목숨을 잃지 않았을 뿐 폭행, 추행, 강간, 모욕, 조롱 등 무수한 형태의 폭력을 겪어온 여성들에게 이 사건은 그래서 나의 일이었다. 두 번째 파트는 땡땡여, 남탕방송, 미디어에서 미화되는 데이트 폭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 연예인 등을 주제로 하는 대중문화 속 혐오 바이러스입니다. 페미니즘을 접하며 그동안 재미있게 아무 생각 없이 보던 방송들이 예전과는 달리 불편하고 즐겁게 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되는 파트입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의 두 번째 여성 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는 사람들이 대법원의 여성 대법관이 몇 명이면 충분한 것 같냐고 물을 때마다 대답했다고 한다. 9명입니다. 과연 지금 한국에서 걸그룹에게 주어지는 신분은 무엇일까? 어떻게 대해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말이 늘 떠올라 맴돈다. 체중 관리부터 표정, 몸짓, 발언, 행동, 심지어 범죄 경력까지 왜 우리는 이토록 남자에게 관대하고 여자에게 엄격한가? 세 번째 파트는 한국 남자들이 사는 세상으로 미디어에서 재현되고 포장되는 남성의 모습에 대해 분석합니다. 예능의 만능 자막과 우리가 냉장고 속 여자들이라고 부르는 남자들의 이야기를 위해 희생되고 지워지는 여성들, 알탕 영화 등 대중문화 속 남자들의 위치와 여자들의 위치를 잘 보여줍니다. 한국 사회는 정말 남자들의 보이지 않는 매력을 귀신같이 발견해주는 곳이다. 한국 영화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은 많은 경우 남성 주인공의 각성이나 복수의 동기부여, 서사의 터닝포인트를 위한 귀한 장치로 쓰인다. 마지막은 그래서 페미니즘으로 파트의 제목처럼 앞의 이야기들, 즉 일상과 대중문화에 만연한 여성 혐오에 대한 답이 결국 페미니즘임을 보여줍니다. 저자는 여성 혐오를 단지 유머로 소비하고 여성을 배제한 채 남성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한국의 일상과 대중문화에 대해 더 이상 괜찮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 또한 페미니즘을 접하기 전에는 여성에 관한 조롱과 비하를 웃어넘기고 남성의 세계를 존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들이 웃을 때 저게 웃긴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페미니즘에 대해 알게 되고 공부하며 그 원인이 여성 혐오 때문임을 깨닫고 대중문화를 더 이상 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소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며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던 불편함이 무엇 때문인지도 알 수 있었고 인지하지 못하던 문제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한국 미디어 등의 불편함을 느낀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책. 대중문화 속 여성 혐오에 대해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책. 괜찮지 않습니다. 였습니다.